저 오늘 생명 나눔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여기 생명 나눔에 대해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 나눔. 여러분들은 이 생명 나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막연하면서도 쉽게 접하지 못했던 생명 나눔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 생명 나눔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잘생기신 개그맨 김경식님께서 계셔가지고 너무 설렜습니다. 아이고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놀라시긴 놀라셨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영화를 자주 소개하다 보니까 여기 이 말을 제가 자주 쓰거든요. 혹시 우리 선혜 씨께서는 생명 나눔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생명 나눔? 자주 들어본 것 같은데 장기 기증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 나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 전도사가 아니고요. 생명 나눔 전도사가 되어서 생명 나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선혜 씨, 장기 기증이 어떤 건지 얼마나 알고 계세요? 말 그대로 장기를 기증한다는 그렇죠. 거니까 이 장기 이상이 있거나 이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장기를 기증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장기 기증이라는 거는 타인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럼 방금 장기 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장기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을 기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기 기증의 유형이 나뉘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뿐 아니라 말초혈, 골수, 안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선 장기를 기증하는 장기 기증, 유형에 따라 생존, 사후, 뇌사 장기 기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하는 생존 시 장기 기증, 심장 박동이 멎은 후 기증이 이루어지는 사후 장기 기증,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진행되는 뇌사 장기 기증이 있습니다. 사후나 뇌사 장기 기증의 경우에는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집니다. 생존이나 사후는 알겠는데 뇌사는 정확히 어떤 걸까요? 뇌사 장기 기증의 절차도 알려주세요. 뇌사란 뇌질환 또는 사고 등으로 뇌간을 포함한 뇌의 모든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을 유지할 수 있으나 어떤 치료 노력에도 불구하고 2주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며 스스로 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에서 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식물 인간과는 다릅니다. 사고 등으로 뇌사 추정자가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뇌사 추정자 신고를 하게 되고 이후 의료기관 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기증자의 유가족과 면담을 통해 기증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뇌사 판정 절차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되고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증자의 시신 복원 후 유가족에게 인도되며 유가족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와, 아니 저는 장기 등이라는 단어도 처음 듣는 것 같고 이 장기 기증 유형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그리고 뇌사랑 식물인간 상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전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장기 기증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잘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귀한 생명 나눔의 과정은요, 장기 기증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또 듣고 나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네. 이 장기를 기증하는 게 장기 기증이라면 이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 인체 조직 기증이 되는 건가요? 알면 알수록 궁금한 점이 더 늘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선혜 씨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피부나 뼈, 혈관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인체 조직들이 있고요.
또 이런 인체 조직 또한 기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체 조직 기증이란 뭔지 또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다양한 인체 조직들의 기증, 어떠한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화상 환자 또는 사고로 인해 연골 및 인체 조직에 손상을 입어 장애가 생긴 환자분들을 위해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생존 시의 경우 장기 기증과 달리 수술을 하며 생겨난 인체 조직의 부산물을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 시의 인체 조직 기증은 장기 기증과 동일하게 뇌사 사망 후 유가족의 동의를 통해 기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인체 조직 기증의 절차는 장기 기증과 동일할까요? 어떤 점이 서로 다른가요? 대부분의 절차는 장기 기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조직 기증 지원 기관이나 조직은행에서 기증자 적합성 평가를 실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체 조직을 채취, 이후 시신 보건 및 유가족에게 인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기 기증부터 인체 조직 기증까지 이 생명 나눔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생명 나눔들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현황을 보면요. 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와, 너무 안타깝네요. 아니, 저도 기회가 되면 좀 동참을 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선혜 씨는 천사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럼 혹시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다들 그래요. 뉴스나 주변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왔던 생명 나눔, 이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생명 나눔의 방법, 바로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기증 희망 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에 장기 및 인체 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등록기관에 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 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완료 안내 문자와 함께 기증 희망 등록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나 가까운 등록기관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쉽게 신청할 수가 있었네요. 네. 아니,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뚝딱이니까 저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온라인 뚝딱.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아무래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 확실히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는 기증자와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생명 나눔 실천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기증에서부터 기증이 이루어진 후까지도 다양한 예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겠죠? 선혜 씨,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여기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생명 나눔? 좀 어렵고 뭔가 막연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명 나눔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저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 나눔 실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생명 나눔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홍보와 교육들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손길이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당신도 할 수 있는 나눔, 생명 나눔 더 클래스였습니다. 오.